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한 페이지는 성현의 용재총화입니다. 네. 박학다식 조선 선비 이야기로 세상을 담다입니다. 네.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와 중국의 차이라는 한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독살 때 음이 있고 석구결이 있다. 그래서 배우기 쉽지 않다. 중국에는 말하는 게 모두 문자라서 음과 석구결이 없다. 그래서 배우기 쉽다. 우리는 강교하고 의심이 많아서 항상 타인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도 우리를 믿지 못한다. 중국인은 순박하고 의심이 없다. 외국인과 교육할 때도 심하게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조급하게 떠들어댄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 일이 되지 않는다. 중국인은 정숙하여 말이 없다. 사람이 적더라도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많이 먹는다.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층민은 부잣집에서 빌려서 함부로 쓰면서도 전략할 줄 몰라 곤란해진다. 귀한 이는 술과 음식을 많이 버려놓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군사들이 이동할 때는 군량미 운송이 태반이다. 길 떠나는 사람은 겨우 면리를 가면서도 짐 실은 말이 길을 막을 정도다. 중국인은 많이 먹지 않는다. 한 끼에 먹는 것이 다만 구운 떡 하나다. 때로는 아침과 저녁을 건너뛰기도 한다. 따뜻한 밥이 필요 없다. 군졸은 마른 식량을 말 한 장에 걸어놓고 배고픔을 대비한다. 길 떠날 때 천만리를 가더라도 다만 은전을 가져가서 밥을 구하면 먹고 술을 구하면 마시고 말을 구하면 타고 하인을 구하면 부릴 뿐이다. 집이 있으면 거하고 안락이 있으면 유숙한다. 그래서 가기 어려운 곳이 없다. 우리는 관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새벽밥, 아침밥, 낮밥이 있고 혹 무시로 모여서 술을 마신다. 하인을 못살게 굴어 성찬을 요구하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반드시 매질을 가한다. 중국에서도 관직에 오르면 공경대부라도 집에서 밥과 고기 한 그릇을 준비하여 관사로 가져와 먹는다. 우리는 지방으로 사명을 받들어 나가는 경우에 관리가 직영에서 마중과 배용을 하는데 먼저 음식을 준비한다. 읍에 들어가면 맞이하여 며칠 머물게 하며 크게 잔치를 열어 술에 취하도록 하여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병이 들어 못쓰게 된 경우도 무수하다. 송별할 때는 아름다운 산수에 장막을 펼치고 소매를 끌어당겨 놓아주지 않으며 연회가 종일토록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졸렬한 이는 관청의 재물을 소모하여 날마다 쓰러져가고 능한 이는 이익을 잘 경영하여 사욕을 채운다. 관청은 날마다 쇠락해가고 백성은 날마다 파리해져서 고통을 이길 수 없다. 이때부터도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의전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요즘도 의전하는 걸 보면 공무원들 의전이 좀 지나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때부터도 조선시대부터도 이미 이렇게 지식인들이 좀 걱정을 하는 그런 글을 써놨네요. 반면 중국인은 사명을 받들어 나가는 경우 수많은 기마가 앞에서 인도하고 깃발이 휘황하여 성대하다 할 만하다. 읍에 들어가면 관리가 뜰에서 절을 한다. 방으로 들어가면 돼지족발과 밥을 먹을 뿐이며 부하와 같은 평상에서 잠을 잔다. 다음날 바로 길을 나서면 관리는 오리 밖에 나와서 석잔술로 송별한다. 관리가 정을 표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송별연이라 칭하면서 대접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놨네요. 네. 관의 돈으로가 아니라 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송별연이라 칭하면서 대접한다. 중국은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머물도록 하지 않는다. 관청에서는 허비하는 물품이 없고 고을은 항상 풍족하다. 우리는 노비가 반이라서 큰 마을이라 하더라도 군졸이 대단히 적다. 중국은 모두 나라 사람이라서 집집마다 우수한 군사가 나온다. 자잘하고 구석진 읍이라도 수만 명을 삽시간에 모을 수 있다. 우리는 가벼워서 안정적이지 않다. 백성은 아전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전은 선비를 무서워하지 않고 선비는 대부를 무서워하지 않고 대부는 공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상하가 서로 능멸하고 생각이 서로 삐걱거린다. 그러나 중국은 하천민이 아전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고
아전은 공경대부를 귀신처럼 무서워하고 공경대부는 윗사람을 하늘처럼 무서워한다. 그래서 일에 임하여 능히 나갈 수 있고 명을 내리면 쉽게 따른다. 네, 이렇게 해놨는데 중국에 대한 얘기는 뭐 이때가 특히 또 사대주의 이 중국을 받들어서 살던 시대여서 아마도 중국에 대해서 좋은 글을 쓴 듯한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중국 얘기는 접어치우고 이제 우리 얘기, 네, 우리 얘기는 이제 그 시대의 이 조선 선비가 적은 글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근데 네, 비슷하네요. 지금과 비슷하고 아주 재밌는 그리고 이 선비들이 또 술자리에서 벌칙도 있고 술자리 게임 같은 거를 하는 모습들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뒤에 보면 용제총화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성현이 친구들과 장난치는 대목이 흥미롭다. 오미자 음료를 훔쳐 마시자 친구가 빼앗아 들고 달아나고 쫓아오니까 병에 침을 뱉어 못 마시게 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친구 사이임을 보여준다. 네. 요즘은 안 그런가요? 우리 때도 뭐 먹고 가는데 친구가 뺏어 먹으려고 하면 막 도망치다가 잡힐 때 되면 저도 도나스 먹고 가다가 그런 반 정도 먹었는데 친구 쫓아와서 잡히는 순간에 제가 도너스에다가 침을 막 뱉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고전 책들을 읽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미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들을 읽고 나면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의 흐름을 알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시장의 흐름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할 때도 이런 성향으로 돼 왔구나라는 걸 알면 지금이 이런 시점과 비슷하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는 사람, 주식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안다면 그죠? 얼마나 돈을 벌기 쉽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 책을 읽으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드리면서 오늘 전 남산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